돈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에서 나오죠.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이 아니다.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일종이다. 네발의 영감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책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최소 5년 정도는 잡아야 되죠. 네발은 세상의 복잡성 때문에 이 세상에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언제 효과가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네발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안에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화된 지식은 유전자의 고유한 특성, 고유한 양육 방식, 그리고 고유한 환경과 당신의 반응이 교묘하게 조합된 것이다. 특화된 지식은 당신의 성격과 정체성에 거의 녹아들어 있다. 네발은 부를 쌓기 위해선 자신만의 특화된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맞는 일을 찾기만 하면 그 누구와도 나와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유전적 특성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나만의 고유한 재능에 대한 수요를 찾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전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게임을 재밌게 하는 능력은 아무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고 시공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나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들이 생겨났죠. 물론 아직까지는 언어의 장벽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이 언어의 장벽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같은 이런 모든 플랫폼들을 통합시켜서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내가 아무리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재능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발은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AI의 발전 속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그래프는 GPQA라는 대학원 수준의 객관식 문제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GPQA는 생물학, 물리학, 화학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작성한 448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취득 중인 전문가들은 약 70%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1년 전만 해도 30%였던 AI의 정확도는 1년 사이에 90%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은 점점 더 빨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특화된 지식의 수요를 찾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럼 이 특화된 지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발은 동물학자들이 동물을 관찰하듯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발의 경우 책을 좋아하고 기술을 좋아했다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실증을 느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수나 연구원이 되는 대신에 벤처 투자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벤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엔 미시건에서 수학과를 나왔지만 언제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스타트업을 시작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리딩할 능력도 없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일할 정신력도 없다는 걸요.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과 어떤 걸 만들기보단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제 유전적 특성은 어떤 비즈니스 CEO보다는 학자 쪽에 오히려 더 가까웠죠. 그래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유튜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리드하고 바쁘게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보단 이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이렇듯이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자 대 가난한 자,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구분은 이제 잊어라. 이제는 지렛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네발. 지렛대는 내 노력과 판단을 배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발은 부를 쌓기 위해선 이 지렛대를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는 현대사회에선 총 3가지의 지렛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지렛대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4,500년 전 인류가 피라미드를 지을 때부터 사용된 지렛대로 현대사회에선 가장 비효율적인 지렛대 중 하나입니다. 노동이 가장 비효율적인 이유는 관리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때는 채찍 하나로 관리하는 게 가능했지만 현대사회에선 인센티브 그리고 심리학을 이해해야 되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까지도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렛대들에 비해서 가장 다루기가 어렵고 변수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지렛대는 자본입니다. 자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된 지렛대이며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지렛대입니다. 자본이라는 지렛대는 복리라는 인간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연간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하면 1억에서 10억이 되는 데까지는 2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억에서 100억이 되는데도 24년이 걸리죠. 이런 특성 때문에 워렌 버핏은 대부분의 부를 60대가 지나고 나서야 쌓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60대 이전에 쌓은 부는 코딱지만 해 보이죠. 또한 자본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세 번째는 코드와 미디어입니다. 코드와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21세기에 부자가 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코드와 미디어를 레버리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코드와 미디어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경우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원재료와 새로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더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음식을 즐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상품이나 유튜브 영상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생산 비용이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코드와 미디어라는 레버리지는 그 어느 레버리지보다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사에 들어감으로써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레버리지를 빌릴 수도 있죠. 또한 레버리지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화된 지식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죠. 아무리 커다란 지렛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누르는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들어올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화된 지식은 반대편에서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 중 하나지만 이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다. 네발. 돈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오죠. 가령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지식체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5년 안에 수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스터 비스트의 지식체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1년 안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지식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지식체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 비행기는 날 수 있어야 하며 자유시장,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혹은 경쟁, 군대는 승리해야 한다 같은 객관적인 현실의 피드백을 중시한다. 반면 합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대중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피드백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배우는 팬을 원하고 학자는 영예를 원하며 정치인은 표를 갈망하고 기자는 지위를 추구한다. 네발. 이는 한평생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들을 연구한 짐 콜린스의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성공한 리더들은 사실에 집착하면서 기업이 처한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사실인가를 따진다. 욕망과 주관을 내려놓아라. 짐 콜린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면서 현실에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유전적 특성을 발견하고 나만의 지식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노동, 자본, 코드, 미디어 같은 레버리지를 얻는 겁니다. 유튜브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유튜브 비즈니스 나침반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같은 대가들의 비즈니스 원칙을 유튜브에 적용한 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